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글로벌이 이제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라이프케어. 이제 과거에 이제 마라바이오죠. AI 기반의 진단 솔루션 개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또 HLB 제약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기사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오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HLB 라이프 케어입니다. HLB 쪽에 뭐 계열사가 많으니까 참고로 이제 글로벌의 그 사업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HLB 라이프 케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라바이오죠. 작년도에 이제 HLB 그 글로벌이 60억 정도 투자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 연역 자체가 2021년도에 설립이 되었거든요. 이 안철우 교수라고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설립한 이제 벤처입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병 관련되는 부분에 뭐 진단이라든지 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련되는 헬스케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포스코 쪽에서 이제 시드 투자도 받고 연구소 관련되는 부분 인정하다가 이제 작년도에 HLB 그룹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HLB 그룹은 기존의 리보세라닙 중심의 항암제 라인이 이제 표적 항암제에서 뭐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렇게 이제 헬스케어 전 분야로 이제 확장을 2020년 이후 그 다음에 최근에 또 2, 3년 동안 또 확장을 좀 많이 했죠. 그 사명도 HLB 라이프 케어로 이제 정체성이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뭐 AI 기반의 예측 관리, 뭐 메디컬 서비스, 기능성 소재 이렇게 돼 있고 바이오 파마에서 시작 관련되는 부분들도 내용은 있는데 뭐 국책과제로 지금 이제 뭐 삼중 음성 유방암 치료에서 안티 CD99 뭐 약물 개발, 그 다음에 팁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 지원받는 부분들을 2023년도에 이제 획득한 뭐 신약 뭐 벤처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사업이 적극적으로 뭐 활성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스타트하는 어떤 부분의 뭐 내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쪽으로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좀 더 이제 확장을 뭐 해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AI 기반의 이게 본래 이제 이그 의료 데이터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당뇨병 관련되는 뭐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만성질환 진단 솔루션 관련되는 부분을 공동 개발하는데 기존에 이제 이 진단업체인 바디텍메드와 이제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상장사죠. 코스닥 상장사인데 AI 기반으로 만성질환 진단 바이오마크 공동 개발을 위한, 그러니까 AI가 이제 사실 들어가면 신약 개발에서도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줄고 이 진단 관련되는 솔루션에도 AI 기반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하면 많이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 줄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요 밑에 보면 라이프케어는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서 뭐 만성질환 예방 진단, 그래서 그룹 전체로 보면 이제 예방진단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에코시스템에 뭐 필요한 부분으로 한 축을 라이프 케어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초기 단계니까요. 그래서 김송수 라이프 케어 대표도 이번 협약을 통해서 만성 대사성 질환, 대부분 이제 비만 당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기반의 헬스케어 시장을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언적인 뭐 내용들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업 구조고요. 그래서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성과를 낸다면 재무적으로는 이제 탄탄해지는 어떤 글로벌 이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 관련해서 그 탑라인 데이터를 그
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또 이제 글로벌 입장에서 주가에 또 영향을 줍니다. 이게 계열 종목들이 이제 결과 발표에서 다들 이제 뭐 좀 좋지 못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글로벌이 이제 8월 말에 별점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은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는 어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 관련되는 기사도 이제 아침에 좀 나왔는데요. 자, 제약의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러니까 지금 HLB 제약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쓰면 하루에 이제 한 해 정도 주사형을 한 달에 이제 1회로 바꾸는 거거든요. 본래 이제 그 혈전증 이제 치료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엘리커스를 이제 주사제로 바꾸면서 이제 임상 일상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비만 당뇨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플랫폼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이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발 단계가 대부분 이제 기초 연구라든지 비임상 단계에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좀 더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이런 상태에서 연구소장으로 이 강성건 박사가 새로 이제 선임이 되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정보단 출신의 R&D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도 제약의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플랫폼 기술 이전 관련되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중앙연구소장 자리가 1년간 공백 상태였다라고 해요. 작년도 이제 7월 달에 기존에 이제 이상희 박사가 퇴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팀장이 대응을 해서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강성훈 소장이 영입됐기 때문에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좀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도 이제 충원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제약의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연구개발비가 7억 정도입니다. 예, 7억 정도면 보통 이제 우리 바이오텍의 R&D 비용이 임상 일상 정도를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100억, 200억 정도를 내어서 개발하거든요. 그러면 제약이 이제 연구개발비로 1분기에 7억이다 그러면 4를 곱하면 한 30억이니까 보통 이제 하는 연구개발비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돈을 들여야 이제 속도가 나아지는 어떤 흐름이니까, 이 공격적인 이제 R&D 투자에 하는 치고는 이제 비용이 이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돈을 좀 투자해야 되는데, 제한적인 어떤 투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스마트 연속 제조 시스템, 여기 이제 S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크로스피어를 이용을 해서 일정하게 이제 그 방출 문제를 해결하면서 투약 안정성을 높인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마이크로스피어를 통해서 약물을 이제 조그만 이제 구 같은 형태에서 거기서 이제 고분자 물질을 이제 좀 넣어서 그 약물을 이제 방출이 안 되게끔 해서 이제 초기부터 일정하게 하는 형태가 이 SMEB의 형태인데요. 마이크로스피어를 이용한 플랫폼 기술은 그 비만 치료제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이 마이크로스피어를 이용한 어떤 약물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SMEB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만 당뇨 이제 이 장기 지속형 관련되는 부분은 다 이쪽이고, 이게 이제 항암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제 적응증에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1년도에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연구도 시작을 하면서 이 관련 파이프라인도 늘었는데, 내년도 되면 좀 더 속도를 낼 거다. 그래서 파이프 연구 속도가 수년째 진척이 없는 부분들은 이제 돈을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인적도 많이 늘여놔야 되고, 그래야 뭐 공동연구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데, 그래서 진척이 조금 더 내년도부터는 가속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지속형 주사제 파이프라인 중에서 혈전증 이제 뭐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국내 쪽에서 일상 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인데, IND를 이제 승인 받았다면 IND에서 그러니까 임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23년도에 혈전증 관련되어서 받고 난 다음에도 아직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이제 돈이 투여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좀 공격적으로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기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에 박차를 제약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이제 소장도 새로 이제 신임되었고 인원도 보강을 하게 되면 제약의 이제 리보세렘 생산기지 외에 본연의 R&D 관련되는 포텐셜도 좀 늘어나는 어떤 흐름들을 내년도부터는 뭐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오늘 뭐 제약 같은 경우에는 3일 음봉이 나왔다가 오늘은 양봉인데 몸통은 여전히 작죠. 그제 어제 나왔던 음봉의 시가 정도만 종가로 좀 회복한 상태죠. 어제 음봉의 시가가 17,450원인데 종가가 지금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해서 17,490원. 여전히 이제 5일선이라든지 21일평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량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일 정도 남았습니다. 30일까지 매주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인데 주가는 여전히 이제 5,000원대 부근에서 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의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매주 청구권 금액이 400억이 넘어서 끝나는지, 400억이 넘으면 그냥 무산되는 거죠. 아니면 400억이 안 되어서 이게 진행될지 여부가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계열 종목에서는 가장 뭐 중요한 일단 이슈가 되겠죠. 단기적으로 타이베이 미팅 관련해서 공시가 항서제약으로 나와서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피틱스는 여전히 지금 스퀴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4,000원 구간에서 지금 플랫형으로 오늘도 제한적인 거래 속에서 일어났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이 되면서 한 일주일 넘게 추세 전환을 했던 부분이 다시 추세 전환이 하방 추세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이제 이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에 탑라인 발표 이 부분이 영향을 또 주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를 줄인 상태에서 플랫형 조정을 보였는데, 자, 여기서 반등의 어떤 양봉을 목요일, 금요일 만들어낼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